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김정은은 왜 백두혈통을 강조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일요일날 9시에 이렇게 주제를 바꾸는데 이번엔 제가 수요일날 한번 바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벌써 적시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적시성이 떨어지고 또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판단을 아주 흐리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북한에 김주애라는 애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물론 김정은의 작품이겠지만 그래서 왜 백두혈통을 강조할까라는 주제로 빨리 여러분 찾아뵙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그걸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봄 소식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수 경칩이 우리를 함께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오겠어요? 꽃 소식이잖아요. 꽃 소식. 꽃 소식은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희망이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국 국민들께 정말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근데 이제 전번에 북한에서 공격했던 드론 5대 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 분석을 쭉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신상 필벌이 적용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휘관들을 전부 다 경고에 그쳤더라고요. 잘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1군단 요원들은 합참의장 표창을 줬다는 거 그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휘관들한테 경고를 줬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지휘관들이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휘관의 사고와 그 문화가 아직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휘관들은 하는 거 없어요. 지휘관들이 할 일이 뭐죠? 분위기 만들어주고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용기 북돋주는 것이 지휘관인데 그런 지휘관들을 경고로 끝났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의 군대의 준엄성을 보여주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 국방부 장관께 드리는 건의사항이에요. 제가 드리는 거 아니고 국민들이 드리는 건의사항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정말 군은 왜 군입니까? 정말 신상필벌이 확실히 하는 곳이 군이에요. 위험해야 되면 그건 적이에요. 적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또 흥분하기 전에 이제 주제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주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죠.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언제부터냐면 2월 7일 날 장성 숙소에 가서 이제 사진도 막 찍고 그러죠. 김정은, 이설주, 가운데 이제 김주애. 그 다음에 이제 늙은 80 넘은 말도 안 되는 장성들 쫙 이렇게 사진 찍고 정말 얼마나 아부성 눈길로 줍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2월 8일 날 20시 30분에 시작되는 사열식에서 열병식에서 어떻게 돼요? 누가 등장하죠? 거기서 또 등장을 해요. 김주애 등장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근데 여기서 특이한 상황이 또 뭐 있었죠? 김정은이 누구 흉내내요? 자기 할아버지 흉내내잖아요. 중절모 썼잖아요. 중절모서 쫙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김주애도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김일성과 김정은이를 이렇게 동일시시킵니다. 그리고 군이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또 뭐예요? 나는 정식 혈통이다. 정말 혈통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복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두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백두산은 바로 뭐죠? 백두산은 무슨 김정은이 혁명의 도장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실제 가보십시오. 3분의 2는 중국한테 김일성이 줬잖아요. 줬어요. 그게 무슨 백두혈통이라고. 그래서 이제 백두산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백두혈통이라는 어원이 이제 백두산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번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백마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보여주는 식의 어떤 것들 뻥튀기 하는 말도 안 되는 아주 조잡스러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또 백마리 등장을 해요. 앞에 김정은이 쫙 백마리 타고 가니까 뒤에 누가 타고 가요? 김주애가 타고 가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탁 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동당의 핵심 인사들이 존경하는 김양을 모시고 귀빈석에 앉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참 보면 정말 막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또 뭐라고 그러죠? 김정은이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합니다. 노동신문 13일자 노동신문에서 그 사설에서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를 지속적으로 모든 북한 군과 북한 주민들이 전부 다 답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백두산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 정신이 필요하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 다음에 백두산 정신으로 혁명의 난구를 타개하고 개청로를 열어 제끼자라고 이제 선동을 막 해요. 선전과 선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백두산의 혁명 전통이 북한 인민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주 급선무다. 그래야지 대중의 정신력을 높여서 ang양시켜서 국가 발전이 새로운 모토가 되게 하자라고 이제 김정은이 선동을 합니다. 또 계속 강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김정은이 자기 딸을 등장시키면서 자기가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번에 열병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병식에서 구호가 많이 바뀌었죠. 김정은 결사옹이 이게 쫙 나오죠. 김정은 결사옹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것만 있었는데 이번엔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아니라 첨가됐죠. 백두혈통 결사보위. 백두혈통 결사보위. 그 다음에 조국통일, 만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김정은 결사옹이만 3번씩 외치고 행사가 진행됐었는데 아니에요. 이번엔 백두혈통 결사보위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조국통일까지 들어갑니다. 조국통일의 의미는 뭘까요? 핵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 남조선 침범해서 적화통일하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참 전부 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백두혈통을 강조하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은 자격지심밖에 없어요. 콤플렉스밖에 없습니다. 콤플렉스. 첫 번째 뭐죠? 정식 혈통 콤플렉스예요. 김일성이 첫 번째 부인이 바로 김정숙인데 김정숙의 아들이 누구죠? 김정일이죠. 김정일이에요. 김정일이 이름이 뭐죠? 유라였어요. 김유라였었는데 그게 이제 정식 혈통이에요.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못 꺼내주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한테 많은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부인 김성애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김평일이에요. 그래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는 김평일이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김정은 시절에 이제 2019년에 김평일이 들어왔죠. 그런데 어때요?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이 성혜림이죠. 성혜림 사이에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김정남이죠. 누가 죽였어요? 죽여야 되죠. 김정은이 정권 확실히 하려면 어떻게 돼? 죽여야 되잖아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알면 죽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김정은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세 번째 부인 고용이 있어요. 고용이는 바로 누구죠? 제주고씨거든요. 제주고씨인데 일본으로 간답니다. 그 고용이 아버지가.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동포로 살다가 북송 제일동포 북송 때 이제 그체 들어가서 이제 일약 스타가 되죠. 그래가지고 김정일의 눈에 띄어서 이제 결혼해요. 그 사이에서 이제 김정철이 태어났고, 김정철이 누구냐면 김정은의 형이에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보다 3살 많죠. 3살. 81년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태어났고 김여정이 태어나죠. 그러면서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누가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나요. 2010년도에. 그 다음에 김주애가 등장을 해요. 김주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2017년에 또 태어나요.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는 거 뭐 없어요? 왜 그렇게 김정은은 그 가부장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누구를 등장시키죠? 김주애를 등장시켜요. 김주애. 왜 등장시킬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여자가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없다?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어렵죠. 보십시오. 김정은의 출생의 그 컴플렉스가 바로 적장자가 아니잖아요. 벌써 반계에서 된 거잖아요. 세 번째 부인의 자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뭘 강조한다? 뭘 강조한다? 나는 적장자가 아니야를 은폐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죠. 수술하죠. 2011년도에 수술합니다. 몇 번 하죠? 6번 성형수술해요.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적장자가 아닌 그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시키는 김주애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북한은 가부장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학교 다닐 때 같은 학년이라 여자가 남학생한테 야, 나 이런 식으로 반말을 못해요. 안 하죠. 못하죠. 가부장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부장제의 그런 어떤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죠? 김주애를 등장시킵니다. 김주애를 등장시키는 어떤 김정은의 깊은 뜻이 뭐 있겠어요? 2010년생 자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감추는 어떤 그런 그 작전일 겁니다. 지금 어디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물론 유학 갔겠죠. 혹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는 곳이 아닌가? 누구처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닐 거야. 자기 아버지가 스윗에서 공부했듯이 아마 스윗이나 이런 데서 유학을 공부를 하고 있을 거야. 즉 아들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김주애를 내보낸 겁니다. 북한은 여자들이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전까지 이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죠, 조연. 그 다음에 자애로운 아버지상을 정립해 줍니다. 얼굴도 만지잖아요, 딸이.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린 세대의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선동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 김주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애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럼 부안해동하는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이겠죠. 김정은에게 아부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주애라는 이름 쓰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은폐가 되는 거예요. 혹시 김주애가 다음 후계자 아니야? 라는 것 갖게 해주는 어떤 기만 전술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한테 속으면 안 돼, 더 이상. 그 속내가 바로 그런 사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말 어떻습니까? 김주애를 쓰지 마자. 전부 다 개명해야 돼요. 전부 다 개명해야 되죠.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입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까지도 안 했어요. 똑같은 이름 쓰지 말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름을 전부 다 외자로 썼지 않습니까? 왕들은 전부 다 외자잖아요. 외자. 왕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조 이름 뭐예요? 산이죠. 이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것들은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계속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유일 사상을 이제 심기 위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그 김정은은 그 지속적으로 그 백두혈통을 강조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북한은 어때요? 기념우표도 나왔죠. 김주애 존귀하는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이렇게 해서 뭐 나옵니까? 우표 나오잖아. 우표. 이번에 행사에 참석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컴플렉스를 자기의 자격지심을 감추기 위한 백두혈통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이런 분석을 한 사람들 방송이라든가 분석을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김정은이 왜 백두혈통을 강조한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심의전이 됩니다. 대내 심의전은 바로 뭐냐면 김일성과 동일시시키면서 김주애를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뭘 은폐시켜요? 자기 아들. 2010년도 되는 아들을 은폐시킵니다. 그리고 주민 결속을 유도하죠. 야, 우리 딱 김정은이 보니까 김일성과 똑같이 생겼어. 이걸 다시 한번 부각시켜요. 그러면 또 뭐 보여주죠? 무기체계 쫙 보여줘요. 그러면서 주민 결속을 유도하죠. 그리고 이제 대외 심리전으로서는 어때요? 김정은 중심의 강력한 리더 사항을 보여주는 거죠. 선전이죠, 선전. 그 다음에 이제 4대 세습의 장위성.
뭐 미국 방송이라든가 저기 해외에서도 전부 다 분석을 또 그렇게 해요. 다음에 혹시 김주애가 후계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남 심전은 어때요? 대남 심전. 우리한테 하는 심전은 4대 세습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속고 있어요. 속고 있습니다. 남남 갈등이 그래서 조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귀가 따가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귀를 막아버려요. 즉 뭐야? 무감각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의 아주 술책입니다. 술책.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민족, 우리 민족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뭘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감성을, 민족적인 감성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나라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국민들께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통일부는 통일방관부 같아. 느낌에. 북한에서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뭐 해석해주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분석해주는 게 없어. 어떻게 돼요? 그럼 북한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항들이 반복 효과, 즉 홍보 효과가 나요. 홍보 효과. 정말 통일부에서는 정말 진일보한 정말 전문적인 어떤 분석을 국민들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밀 아니에요. 이거는 더 비밀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보태세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돼요. 그리고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전파해줘야 돼요. 김정은의 의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어떤 백두혈통을 강조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김일성의 활동상이 나온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했던 것이 어디 있어요? 러시아군 대위 출신이 러시아를 위해서 싸운 공산주의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김정은의 의도를 분석해서 해줘야 돼요. 누가? 전문가가 해줘야 돼요. 비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지상파, 공중파 방송에서 애국적 보도를 해줘야 돼요. 자막 처리가 아닌 정말 화면 처리해서 그리고 정말 거기서 나와서 국민들께 이러저러한 경우의 수들도 함께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대북 홍보도 강화해야 됩니다.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의 뭐 비참상이라든가 인권 유린상 이런 것들 계속 해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김정은에 대한 어떤 주민들과의 분리가 되는 거죠. 정말 공산주의의 아주 병폐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북한의 군제 개편됐죠. 핵심은 뭐예요? 핵 미사일 위주의 그 군부대, 그 다음에 김정은 결사 보위를 위한 뭐예요? 와서 김정은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김정은 방어하기 위한 그런 부대 있잖아요. 뭐 특수 12군단 어쩌고 해가지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군인들. 그죠? 이런 것들. 정말 김정은이가 일륜적으로 잘했으면 누가 죽이겠습니까? 도움을 줬으면 좋지. 정말 악마 같은 존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인권 유린한 그건 모든 상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라든가 우리 참수부대가 김정은 제거하겠다. 지금 핀포인트잖아요. 김정은 제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부대. 그러면 어때요? 군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북한군들이? 아, 그렇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북한 인민군은 뭐예요? 노동당의 군대죠. 노동당이 누구 거죠? 김정은이 거죠. 김정은의 사병들이에요. 전부 다 사병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 우리 국민을 죽인 적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 막 했어요. 많이 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가 미사일 다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1월 1일 날 미사일 공격하고 도발하고 나서 미사일 공격 안 쳐. 왜 그랬을까요? 그 미사일 전부 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아마 러시아한테 수출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모든 사항들을 명쾌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줄 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우위가 확실히 이렇게
확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 심리적, 민족 융성의 통일이 앞당겨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정말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봄이 많이 우리한테 왔지만 어서 빨리 따뜻한 봄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